나이 들어도 욕심껏 자랑해야지. 그래야 사람들이 부러워할 거 아냐? 밥 먹을 때마다 목청껏 떠들어야 기죽지 않는 거지. 맞잖아? 아무렇게나 하고 다녀도 괜찮아. 늙으면 품위 같은 건 필요 없잖아? 정말 그럴까요? 아니죠. 이런 태도가 바로 노년을 싸구려로 만듭니다. 늙어서 귀티가 나는 사람은 거꾸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랑하지 않고 목소리를 낮추고 옷차림을 단정히 하고 말씨를 고우게 다듬습니다. 귀티는 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억지로 꾸며낸 체면에서도 나오지 않습니다. 작은 행동, 작은 습관이 모여 얼굴과 태도에 배어 나오는 겁니다. 귀티는 하루아침에 얻는 게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스며드는 향기 같은 것입니다. 늙어서도 기품을 지키고 싶다면 오늘부터 작은 습관부터 바꿔야 합니다. 늙어 귀티나게 사는 첫 번째 방법은 고운 말씨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얼굴에 주름이 늘고 허리가 굽어도 마지막까지 사람을 빛나게 하는 건 결국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고운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고 거친 말 한마디가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많은 노인들이 이 단순한 진실을 놓칩니다. 나이 들수록 말씨가 투박해지고 불평과 잔소리가 늘어나고 결국 사람들은 멀어집니다. 그 결과 남는 건 외로움과 후회뿐입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72세 정미자 씨는 원래 마음씨 고운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사별한 뒤 홀로 지내며 불만이 쌓였습니다. 모임에 나가면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 물가는 왜 이렇게 올라 같은 불평만 쏟아냈습니다. 처음엔 다들 위로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 생일에도 나이 들어 축하가 뭐가 중요해라는 말로 분위기를 깼습니다. 결국 모임에서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그녀가 깨달은 건 충격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떠난 게 나이가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거친 말 때문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부산의 74세 박종호 씨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몸은 불편했지만 언제나 고운 말을 잃지 않았습니다. 괜찮다, 고맙다, 덕분에 살았다는 말이 그의 입버릇이었습니다. 병원 진료를 받으러 갈 때도 간호사에게 수고 많으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작은 한마디에 의료진들은 더 친절하게 다가왔습니다. 박 씨는 말했습니다. 내가 가진 돈은 적지만 고운 말은 얼마든지 줄 수 있다. 그게 내 노후를 귀하게 만든다. 사람들은 그를 존경했고 친구들은 그의 곁에 오래 남았습니다. 또 다른 사례. 서울의 70세 김정순 씨는 손주와의 관계에서 말씨의 힘을 깨달았습니다. 처음엔 손주가 떠들면 시끄러워 죽겠다라며 소리쳤습니다. 손주는 점점 가까이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손주가 숙제를 하다 실수했을 때 김 씨는 일부러 톤을 낮췄습니다. 괜찮아, 다시 하면 더 잘할 수 있어. 그 말 한마디에 손주는 활짝 웃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세상에서 제일 착해라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고운 말씨 하나가 손주의 마음을 여는 열쇠라는 것을. 반대로 거친 말씨가 어떻게 인생을 망가뜨리는지 보여주는 사례도 있습니다. 전남 여수의 73세 오현수 씨는 술만 마시면 동네 사람들에게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내가 뭘 아냐, 내가 너보다 살아본 세월이 얼만데. 처음엔 나이 들어 술버릇이라 생각하며 참아주던 사람들이 결국 하나둘 멀어졌습니다. 그는 동네에서 고립됐고 지금은 혼자 술을 마시며 텅 빈 집에 앉아 있습니다. 말씨 하나가 결국 그의 노년을 고독으로 몰아넣은 겁니다. 귀티란 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입에서 나옵니다. 고운 말 한마디가 나를 귀하게 만들고 막말 한마디가 나를 천하게 만듭니다. 고운 말씨는 상대를 존중하게 하고 나 스스로를 품위 있게 만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얼굴 주름은 숨길 수 없지만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얼마든지 다듬을 수 있습니다. 냉정히 말해야 합니다. 늙어 귀티 나는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고운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고맙다, 괜찮다, 덕분이다라는 말은 당신의 인생을 빛나게 만드는 보석입니다. 반대로 짜증난다, 죽겠다, 쓸모없다라는 말은 당신의 품위를 무너뜨리는 흉기입니다.
노년의 마지막 순간 사람들은 당신의 재산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남긴 말씨는 오래 남습니다. 고운 말씨를 잃지 않는 것, 그것이 늙어 귀티나게 사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늙어 귀티나게 사는 두 번째 방법은 상대방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것입니다. 나이 들수록 사람들은 말이 많아집니다. 내가 살아온 세월, 내가 겪은 경험을 자랑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내가 말할 때는 시원하지만 듣는 사람은 피곤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아무도 곁에 남지 않고 대화의 자리를 차지하는 건 침묵과 외로움뿐입니다. 귀티는 말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들어주는 귀에서 시작됩니다. 경기도 고양에 사는 73세 김영자 씨는 모임에서 늘 이야기를 독차지했습니다. 내가 옛날에 마리아로 시작해 끝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존경하는 척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그녀가 입을 열면 눈치를 주고 대화를 끊으려 했습니다. 결국 모임에서 함께 있으면 힘들다는 이유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김 씨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나는 이야기를 했을 뿐인데 왜 사람들이 다 떠났을까? 답은 단순했습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줄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부산의 74세 이창호 씨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늘 말보다 귀를 먼저 열었습니다. 후배가 힘든 사정을 털어놓으면 끝까지 조용히 들어줬습니다. 중간에 끊지 않았습니다. 다 듣고 나서 한마디 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겠다. 그 말 한마디에 상대는 울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 후로 사람들은 고민이 있으면 가장 먼저 이 씨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말이 많지 않았지만 누구보다 존경받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고운 말보다 값진 건 끝까지 들어주는 귀라는 걸 증명한 사례였습니다. 서울에 사는 72세 박정희 씨의 경우는 더 극적이었습니다. 아들이 사업에 실패하고 찾아와 하소연할 때 박 씨는 처음엔 내가 그럴 줄 알았다라며 끊었습니다. 아들은 얼굴이 굳더니 결국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이후 몇 달 동안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제야 박 씨는 후회했습니다. 아들이 원한 건 충고가 아니라 그냥 끝까지 들어주는 귀였다는 걸. 뒤늦게 아들을 찾아가 사과하며 다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약속했습니다. 앞으로는 내 말을 끝까지 들을게. 반대로 상대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며 관계를 회복한 사례도 있습니다. 대전의 71세 최은자 씨는 며느리와 갈등이 많았습니다. 며느리가 푸념을 시작하면 늘 끊어버렸습니다. 그건 내가 잘못한 거야. 하지만 어느 날부터 태도를 바꿨습니다. 며느리의 긴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말이 맞다. 많이 힘들었겠다. 충격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며느리가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오히려 먼저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최 씨는 말했습니다. 내가 잔소리를 줄이고 듣는 귀를 열자 집안 공기가 바뀌었다. 노년의 귀티가 사라지는 건 외모 때문이 아닙니다. 말이 많고 남의 이야기를 끊는 습관 때문입니다. 존중은 내 경험을 떠드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상대의 말을 들어줄 때 생깁니다. 나이 들어 대접받고 싶다면 먼저 들어주는 법부터 배워야 합니다. 귀티 있는 노인은 말이 적지만 듣는 힘이 큽니다. 그 앞에 앉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눈물이 나도 괜찮아집니다. 반대로 귀티 없는 노인은 자기 말만 쏟아내고 상대를 질리게 만듭니다. 차이는 단 하나, 끝까지 들어주는가 아닌가입니다. 늙어 귀티나게 사는 세 번째 방법은 매일의 옷차림을 단정히 하는 것입니다. 얼굴의 주름은 막을 수 없지만 옷차림은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나이 들었는데 무슨 옷이냐라며 대충 입습니다. 그 순간부터 귀티는 사라지고 초라함만 남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은 단순한 멋이 아니라 내 존엄을 지키는 마지막 방패입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74세 이정순 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집에만 틀어박혔습니다. 늘 늘어진 티셔츠, 낡은 바지 차림으로 동네 슈퍼에 나가곤 했습니다.
처음엔 편해서 좋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저분 요즘 많이 기운이 없네. 초라해 보인다. 결국 친구들마저 만나길 꺼렸습니다. 충격적인 건 본인 스스로도 점점 더 우울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옷차림 하나가 삶 전체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반대로 단정한 옷차림으로 귀티를 지킨 사람도 있습니다. 부산의 75세 최영호 씨는 매일 아침 면도 후 셔츠를 다려 입었습니다. 마을 회관에 갈 때도 구겨지지 않은 바지를 입고 깨끗한 구두를 신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분은 나이가 들어도 멋이 있다. 그의 당당한 걸음걸이와 단정한 옷차림은 곧 품위가 되었고 존경이 되었습니다. 최 씨는 말했습니다. 돈이 많아야 귀티 나는 게 아니다. 옷차림을 바로 하면 나이 들어도 사람 대접받는다. 경기도 수원의 72세 김영자 씨는 반대로 끔찍한 경험을 했습니다. 손주 학교 행사에 대충 입고 갔다가 아이가 친구들 앞에서 얼굴을 붉혔습니다. 할머니 왜 이렇게 하고 왔어? 그 한마디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이후 그는 옷차림을 바꾸었습니다. 작은 스카프 하나, 깔끔한 블라우스 하나로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손주는 다시 자랑스럽게 친구들에게 할머니를 소개했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이 손주의 존경까지 되찾은 것입니다. 또 다른 사례. 대전의 71세 박정희 씨는 병원에 갔을 때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옆에 앉은 또래 환자는 깔끔하게 차려입고 왔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더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반면 본인은 낡은 운동복 차림이었고 대화조차 무성의하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돌아오며 결심했습니다. 내가 대접받고 싶다면 먼저 내 옷차림을 바꿔야 한다. 그날 이후 그는 외출할 때마다 단정하게 입었고 주변 사람들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존중은 옷에서 시작된다는 걸 몸소 체험한 것입니다. 정반대의 길을 간 사람도 있습니다. 전남 여수의 73세 오현수 씨는 늘 술 냄새에 구겨진 옷으로 다녔습니다. 결국 동네에서 볼품없는 노인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말보다 먼저 옷차림에서 존중을 거둬버렸습니다. 초라한 옷은 초라한 인생을 만든다는 사실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노년의 옷차림은 사치가 아닙니다. 스스로를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단정한 옷은 나를 귀하게 보이게 만들고 나를 대하는 세상의 시선을 바꿉니다. 옷차림이 흐트러지면 건강도, 관계도, 마음가짐도 함께 무너집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재산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어떤 모습으로 걸어 다녔는지는 오래 남습니다. 늙어 귀티나게 사는 길, 그것은 매일의 옷차림을 단정히 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늙어 귀티나게 사는 네 번째 방법은 남의 흉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노년에 가장 추해 보이는 순간은 주름진 얼굴이 아닙니다. 허리 굽은 모습도 아닙니다. 남을 씹고 흉보며 시간을 보내는 그 입에서 귀티가 사라집니다. 한때는 지혜의 말처럼 들렸던 나이든 이의 목소리가 결국 뒷담화로만 가득 차면 아무도 존경하지 않습니다. 남의 흉을 보는 순간 품위는 산산이 조각납니다. 경기도 부천에 사는 74세 이춘자 씨는 동네 모임에서 늘 화제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화제는 칭찬이 아니라 흉이었습니다. 저 집 아들은 철이 없어. 저 며느리는 인사도 안 해. 그녀의 말에 처음엔 사람들도 맞장구 쳤습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건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은 그녀를 피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언젠가 내 얘기도 저렇게 흉보겠지. 결국 모임에서 그녀는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존경받고 싶었지만 입에서 나온 건 독이었고 그 독은 자신을 무너뜨렸습니다. 부산의 75세 박정호 씨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누군가를 흉볼 때 그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정도 있을 거야. 그 한마디에 대화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박 씨를 품격 있는 어른이라 불렀습니다. 그는 흉을 막아내는 말로 오히려 귀티를 얻은 겁니다.
돈도 권력도 없었지만 말 하나로 존경을 산 것입니다. 서울 강북의 72세 김영숙 씨는 손주와의 관계에서 흉의 위험을 깨달았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불만을 손주 앞에서 자주 말했습니다. 너희 엄마는 살림을 너무 못해. 손주는 아무 말 안 했지만 점점 거리를 두었습니다. 어느 날 손주가 말했습니다. 할머니랑 얘기하면 엄마 욕만 나와서 싫어. 그 순간 김 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흉을 보는 입이 결국 손주의 사랑까지 앗아간 것입니다. 반대로 흉을 끊어낸 사례도 있습니다. 대전의 71세 최은자 씨는 과거 모임에서 사람들 뒷담화를 잘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친구가 병원에서 들려준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없는 자리에서는 내 흉만 하더라. 그날 이후 최 씨는 입을 닫았습니다. 대신 칭찬만 했습니다. 그분은 힘든데도 잘 견디잖아. 놀랍게도 사람들은 그녀 곁으로 다시 모여들었습니다. 입에서 독을 거둔 순간 귀티가 돌아온 것입니다. 전남 여수의 73세 오태식 씨는 흉보는 버릇 때문에 결국 집안이 갈라졌습니다. 사위의 단점을 자꾸 사람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우리 사위는 돈 욕심이 많아. 그 말은 돌고 돌아 사위 귀에 들어갔습니다. 관계는 걷잡을 수 없이 무너졌습니다. 결국 딸까지 마음을 닫고 오 씨는 외로운 노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말 몇 마디가 가정을 산산조각 낸 것입니다. 노년에 귀티를 잃는 건 가난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입 때문입니다. 남의 흉을 보는 순간 그 말은 부메랑처럼 돌아와 나를 무너뜨립니다. 반대로 흉을 참아내고 칭찬으로 바꿀 수 있는 순간 사람들은 당신을 품격 있는 어른이라 기억합니다. 노년의 귀티는 입술 끝에서 무너지고 입술 끝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이제부터라도 기억해야 합니다. 흉을 버리고 칭찬을 담아내는 그 순간 당신은 늙어도 초라하지 않고 오히려 더 귀하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늙어 귀티나게 사는 5번째 방법은 공공장소에서 목소리를 낮추는 것입니다. 나이 들면 귀가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목소리가 커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본인은 잘 못 느끼지만 남들은 피곤하고 불편합니다. 그 순간부터 저 사람은 철이 없다. 나이만 먹었지 품위가 없다라는 말이 뒤따릅니다. 귀티는 옷차림이 아니라 태도에서 나오는데 목소리 하나로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서울 종로의 73세 김영순 씨는 지하철에서 전화를 크게 하던 버릇이 있었습니다. 야, 병원 갔다 왔다니까. 옆자리 사람들이 눈치를 줬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한 젊은이가 좀 조용히 해주세요 라고 말하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건 그 후로 그녀가 그 동네에서 소란스러운 할머니로 불리게 됐다는 겁니다. 한순간에 큰 목소리가 수십 년 지켜온 품위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부산의 75세 박철수 씨는 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늘 카페나 식당에서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종업원에게도 친구에게도 차분히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말투를 존중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대화는 편안했고 주변에서도 호감이 쌓였습니다. 박 씨는 말했습니다. 나이 들어 귀티 나는 건 비싼 옷이 아니라 작은 배려다. 목소리를 낮추면 사람들이 나를 다르게 본다. 경기도 성남의 72세 이은자 씨는 모임에서 늘 목소리가 컸습니다. 특히 남 이야기를 끊으며 그건 내가 더 잘 알아 라고 외쳤습니다. 처음엔 다들 웃으며 넘겼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이 모임에서 그녀를 빼놓기 시작했습니다. 시끄럽고 피곤하다. 결국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나이 들어 버려야 할 건 고집스러운 큰 소리였다는 사실을. 반대로 작은 목소리 하나로 관계가 회복된 사례도 있습니다. 대전의 71세 정혜남 씨는 며느리와 자주 다퉜습니다. 목소리를 높이면 며느리도 맞받아쳤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정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젠 목소리를 낮춰야겠다. 이후로 차분히 말했습니다. 놀랍게도 며느리도 차분히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를 낮춘 것이 가정을 살린 것입니다. 또 다른 사례. 인천의 74세 오정희 씨는 병원 대기실에서 목소리를 크게 내던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 병원은 왜 이렇게 느려? 사람들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하지만 옆자리에 앉은 또래 노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목소리 낮추면 더 귀해 보여요. 그 말을 듣고 오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 대중 앞에서 목소리를 낮추려 노력했습니다. 결과는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오 씨를 향해 미소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목소리를 낮춘다는 건 단순한 예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품격입니다. 큰 소리는 나이를 무겁게 만드는 게 아니라 가볍게 만들어버립니다. 반대로 낮은 목소리는 오히려 무게감을 줍니다. 사람들은 큰 소리를 무례라 하고 낮은 목소리를 존중이라 부릅니다. 귀티 나는 노인은 화려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단정히 말합니다. 목소리 하나로 노년의 품위가 갈립니다. 늙어 귀티나게 사는 비결, 그것은 목소리를 낮추는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늙어 귀티나게 사는 여섯 번째 방법은 자식 자랑, 돈 자랑, 손주 자랑 등 쓸데없는 자랑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이 들면 대화의 절반이 자랑으로 채워집니다. 우리 아들은 대기업 다닌다. 내 손주는 영어를 벌써 한다. 나 집 2채 있다. 듣는 이는 지쳐가는데 본인은 그걸 모르고 더 떠듭니다. 그 순간부터 귀티는 사라지고 주변은 하나둘 떠나갑니다. 자랑은 존경을 부르는 게 아니라 피로와 불편만 남깁니다. 경기도 안양의 72세 이영숙 씨는 모임만 가면 자식 자랑을 했습니다. 우리 딸은 외국에서 산다. 사위가 얼마나 잘 버는지 아냐? 처음엔 다들 좋으시겠다며 맞장구 쳤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분위기는 바뀌었습니다. 친구들은 그를 피했고 연락도 끊었습니다. 충격적인 건 그가 아픈 날 아무도 병문안을 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자랑으로 벽을 쌓은 결과는 외로움뿐이었습니다. 반대로 자랑을 내려놓은 순간 귀티를 얻은 이도 있습니다. 부산의 75세 김종호 씨는 늘 손주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모임에서 일부러 참았습니다. 대신 친구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줬습니다. 그러자 대화는 따뜻해졌고 사람들은 김 씨와 함께 있으면 편안하다며 더 자주 불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내 자랑은 순간의 쾌감일 뿐 귀티는 절제에서 나온다. 서울 강북의 74세 최명자 씨는 돈 자랑으로 사람을 잃었습니다. 연금이 넉넉하다며 식사 자리에서 오늘은 내가 내게를 자주 말했습니다. 처음엔 모두 고마워했지만 곧 당연시했습니다. 심지어 친구 중 한 명은 최 씨 있으면 돈 걱정 없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결국 그는 지갑만 비고 존중은 사라졌습니다. 퍼주고 자랑하던 돈이 오히려 사람들의 무시에 불씨가 된 것입니다. 정반대의 사례도 있습니다. 대전의 71세 장순자 씨는 친구들에게 절대 자식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 자녀는 요즘 어때? 라며 물었습니다. 그러자 친구들은 마음을 열고 자신을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자식 자랑은 나를 높이는 게 아니라 상대를 낮추는 거였다. 안 하니 오히려 관계가 깊어졌다. 노년의 자랑은 위험합니다. 듣는 이는 불편하고 자랑하는 이는 초라해집니다. 자랑은 귀티를 높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떠나게 만드는 독입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내세우지 않고 담담하게 웃으며 앉아있는 모습이 더 품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자식이나 돈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남을 불편하게 했는지는 오래 기억합니다. 늙어 귀티나게 살고 싶다면 이제는 입을 닫으십시오. 자랑 대신 경청, 뽐냄 대신 미소. 그것이 노년의 품위를 빛내는 진짜 비결입니다.